네, 이제 네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발표인데요. 내일을 지원하는 내 일의 모든 것, 워크넷이라는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팀의 김창민 대리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개원예술대학교 박진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창민 대리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팀의 김창민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워크넷에 대한 발표는 내일을 지원하는 내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순서는 소개 및 개요부터 워크넷의 가치인 워크넷의 기능, 그 다음에 발전 방향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워크넷은 단순하게 채용 공고만 올려주는 사이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워크넷은 채용 공고를 올려주는 것뿐 외에도 인재 알선, 알림 서비스까지 온오프라인의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크넷은 다양한 입사 지원자들의 니즈와 특성, 경력, 기업 문화에 대한 구인 기업들에 대한 니즈를 매칭하고 연결을 만든다는 컨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크넷에 대한 서비스의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넷은 87년도에 텍스트 서비스를 시작으로 98년도에 웹 서비스, 10년도에 모바일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에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시대에 발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98년 웹 서비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시는 민간 서비스들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뒤지지 않은 시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09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였고 2010년도에 모바일 워크넷 앱 서비스를 런칭함에 따라서 IT 환경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나 AI 기술들을 보면 워크넷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활용에 대한 서비스를 시대에 발맞춰서 런칭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워크넷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서비스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자와 기업 양자 간의 활용뿐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되고 그 공고를 보고 구직자가 공고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워크넷은 취업 지원 기관에서 해당하는 공고에 대한 알선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취업 준비자와 기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기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넷에 대한 주요 기능 설명입니다. 워크넷에 대한 주요 기능은 구직자에 대한 기능부터 구인 기업에 대한 기능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넷에 들어오시면 직업진로 구분에서 워크넷 직업 심리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 심리검사 서비스는 그 직업에 대한 적성이나 어떤 자기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값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직업에 맞는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기관에서 해당하는 결과값들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알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 준비를 하는 준비자가 청년일 경우에 청년 정책 상담 또는 청년 공간 상담을 통해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더 정책에 대한 본인이 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로써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나 이해도를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럼에도 워크넷 부분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야 될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워크넷에 로그인을 하여 더워크 AI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권장드립니다. 더워크 AI 추천 서비스는 채용, 정책, 기업, 훈련, 자격, 심리검사 순으로 워크넷에 있는 정보들을 본인에게 맞게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준비 작업에서 정책, 기업, 훈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더워크 AI 추천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면 취업 희망자들이 해당하는 공고들을 좀 더 찾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넷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법정 서식 기준으로 채용 공고가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용 공고들은 복리후생, 근무 형태, 우대 사항 등을 매우 다양한 정보들을 채용 공고가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채용 공고들을 채용 정보 상세 검색을 통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공고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더워크 AI 추천 정보를 통해서 방대한 채용 정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추려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고 판단 부분입니다. 채용 정보 상세 검색에서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지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회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기업 형태 부분인 강소기업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시스템에서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하고 작은 기업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넷에 있는 강소기업 구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조건들에 의해서 선정하는 기업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에서 기업 형태로 강소기업, 청년친화, 가족친화, 일학습 병행 등을 선택을 한다면 좀 더 채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해당하는 공고에 대한 그 기업을 좀 더 판단하기 위한 정보들입니다. 그 공고들이 그 좋은 공고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그 기업 정보 중에서 기본 정보, 재무 정보, 공시 정보 등을 기업의 판단 자료로서 구직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해당하는 공고가 좀 더 유효하고 좀 더 본인에게 맞는지 기업 판단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수집하는 그 재직자들의 기업 리뷰를 워크넷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 리뷰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만족도나 면접 난이도, 연봉 정보 등을 워크넷 기업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기업 판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자 기능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력서 작성인데요. 보통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이력서 작성 부분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민간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보면 훈련은 언제 받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자기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력서에 작성하는데 하루 종일 소모가 됩니다. 그러나 워크넷에서는 고용보험 이력과 HRD 직업훈련을 자동적으로 클릭 한 번에 끌고 와서 이력서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사항과 해외 일경험 역시 수기로 작성이 아닌 클릭 한 번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본인 이력서 부분의 작성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워크넷 이력서 작성을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는 시간의 가치를 선사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은 구인 기업들에 대한 기능 소개입니다. 구인 기업들에 대한 기능으로서는 주로 이제 지원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 주된 원인으로서 직무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낮추고자 구인 기업이 공고를 작성을 할 때 직무 부분을 표준직무 기술서를 이용하여서 AI가 분석을 한 후 추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사 채용 담당자가 현업을 잘 알지 못해도 현업에서 받는 문구들을 입력하여 그 직무들을 좀 더 추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공고 작성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드리는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그 인사 채용 담당자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고민들이 신문에도 내야 되고 어디 그 사이트에도 올려야 되고 여러 중복으로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고충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넷은 오픈 API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대학교 등 1,500여 개 기관에게 제공 동의가 된 채용 공고에 한해서 외부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많은 자원과 시간을 좀 더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저희가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공고들에 대해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 검색 포털에도 채용 공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많은 이런 검색 포털에 채용 공고를 노출시킴으로써 그 채용 공고에 대한 확장과 노출도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인 기업이 로그인 이후에 채용 인재 정보를 상세 검색을 할 경우에 본인들한테 맞는 인재다라는 생각이 들은 사람에게 SMS 입사 제안 및 이메일 입사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사 제안을 통해서 그 구직자의 좀 더 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채용 절차 부분에서 구직자들이 워크넷을 통해서 직접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민간 사이트에서는 그 어떤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워크넷의 경우에는 직접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직접 입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인 기업들은 입사 지원자 관리, 채용 결과 관리를 통해서 채용 플랫폼으로서 워크넷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인 기업들에 대한 기능으로서 마지막 소개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워크넷이 특별한 이유 부분은 취업 지원 기관이 오프라인으로 워크넷을 이용해서 알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워크넷에 공고를 올릴 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오프라인으로 그 취업 지원 기관들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고를 올리는 건을 가지고 그 취업 지원 기관들이 구직자들을 알선하고 상담하고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인 공고에 따른 인재를 탐색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워크넷에서 구인 기업에게 좀 비용의 가치를 선사한다는 부분으로 타이틀을 잡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워크넷의 미래 모습입니다. 워크넷은 연결 강화를 위한 취업 희망자와 채용 기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직자의 경우 이력 내용을 통한 직업 추천을 하거나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실제 필요 역량 직무 대비해 어떤 직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 하단의 도표와 같이 생애 전주기에 직업 설계 서비스인 잡케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런칭하게 되면 본인이 좀 더 본인 맞춤으로 본인 시점에 맞는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됩니다. 다음은 구인 기업들이나 취업 지원 기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구인 기업의 면접이나 취업 지원 기관들의 상담 같은 경우들이 보통 대면 서비스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워크넷에서 채용 알선 플랫폼을 비대면 서비스로 강화하면서 면접 또는 상담 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발빠르게 변화하고 사용자 가치를 제공하는 워크넷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크넷은 단순 구인구직 알선 시스템일까요? 보통은 구인구직 알선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 워크넷은 쉬운 고용 서비스에 대한 채널로서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사회보장 환경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좀 더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워크넷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마지막 장표를 해당 부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워크넷은 내일의 경로를 제공하고 고용정보 서비스로 내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초기 워크넷의 역사부터 또 AI 데이터에 기반한 워크넷의 최근 변화된 모습까지 또 구직자와 기업에게 주는 워크넷의 가치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 발표 주제에 대해 개원예술대학교 박진현 교수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박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워크넷과 관련된 사용자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또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했었던 장표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워크넷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워크넷 소개와 함께 소개하신 이후에 같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워크넷 발전을 위해서 워크넷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워크넷을 만들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워크넷이랑 고용정보원이 언제쯤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70년대 초반서부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을 때서부터 워크넷에 태동이 돼 있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은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것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고용정보원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제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서비스와 워크넷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2018년도에 전략기획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만든 장표인데 민간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서부터 경력직까지를 커버를 하는 게 민간 서비스라면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인데요. 워크넷은 민간 서비스가 커버하지 않는 경력 단절 여성부터 장년층,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을 다 포함한 국민 전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고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 잘하는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워크넷은 뭐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종합적인 아까도 김창민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간 서비스보다 발빠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더 넓은 범위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서비스, 워크넷 서비스 범위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만큼, 그 워크넷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잘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또 그분들이 저랑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후에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뭔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워크넷과 함께 일을 하면서 워크넷 서비스를 저희 학생들 그 지도를 하거나 또 수업에서 활용을 하는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 꼭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서 보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고요. 또 제가 한 부분들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들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하는 내용은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런 그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실제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워크넷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 서비스들이랑 비교를 해도 프로그램 수와 커버리지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 서비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커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20대서부터 40대까지가 민간 서비스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청년의 직업 진로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중장년의 그 전환기 서비스까지를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워크넷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워크넷의 역할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은 가장 많은 DB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영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워크넷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요. 뭐 이제 지금 요거는 좀 아까 세부 내용, 각 서비스들별로 그 커버리지 하는 디테일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범용적인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범용 서비스로서 더 전문성들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야지 되고 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보게 돼요. 또 워크넷은 살아있는 서비스이고요. 지수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그 정교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부분에서 이 사용성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전전에서는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쓸 때 어떤 게 불편합니까? 어떤 부분들이 잘 됐습니까? 라는 사용성들을 물어볼 때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기준들을 들이댔는데요. 작년서부터는 하나의 스탠다드, 빅데이터, 지금 여기 보시는 빅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계층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 타겟 그룹들을 잡았고요. 네, 이것도 그 조사 계획을 할 때 잡았던 데이터들 수치고요. 그래서 사용성 평가를 지수 지표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점수 평가들을 해서 사실 이건 작년도에 그 기업 서비스들에 대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표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개선점들을 명확하게 하고요. 수정들을 했고 또 그 6개월 사이에 워크넷이 굉장히 발빠르게 수정 보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저희 사용성 평가를 다시 했더니 지수 지표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크넷은 굉장히 발빠르게 사용자들의 목소리, 지금 아까 그 김창 대리님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의 불편 사항들을 빨리 접수를 하고요. 또 어디가 불편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들을 빨리 수정 보완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고쳐졌을 때 사용자 평가 점수,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른쪽에 투비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요. 개선 요구도 뭐 이렇게 고칠 거 그렇게 크게 없는데요 라는 얘기가 한 6개월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서비스가 됐고 또 제가 보면 UX 관점, 사용자의 그 경험의 관점에서 그 경험을 다루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워크넷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듣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있고요. 이제는 뭐 크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미래를 조금 더 잘 설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도 AI 서비스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저도 AI 서비스 관련된 리서치도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크넷은 현재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좋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은요, 내부에서 많이 듣지는 못하셨던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제가 뭐 맨날 며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노력하셨던 내용들도 많고 또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워크넷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현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워크넷을 함께 연구한 또 연구자로서의 경험으로 이 워크넷이 갖고 있는 실용성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워크넷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또 채팅창과 댓글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건의 질문을 발표자에게 전달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워크넷의 거짓 혹은 부실된 채용 정보는 어떻게 걸러내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요즘 수당, 요즘 그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에서 보면 취업 지원 기관이라고 소개를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짓이나 부실한 채용 공고들은 이런 취업 지원 기관에서 1차 거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 공고에 보시면 채용 공고 하단에 그 구인 인증에 대한 그 어떤 담당자가 이 공고를 인증했는지에 대한 정보들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취업 지원 기관에서 1차적으로 거르게 되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그 부당한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3차적으로는 이제
직접 사용자들이 신고를 통해서 그 해당하는 업장에서 낸 공고가 거짓 부실 채용 공고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 지원 기관에서 1차 인증을 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서 거르고 세 번째는 이런 신고 처리를 통해서 해당 사업장을 제재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 부실 채용 공고가 다른 민간이나 이런 사이트들에 비해서 상당수 적은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세미나 이후에도 또 답변과 의견이 전달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